대한민국의 2025년도 첫 번째 정책자금이 떴습니다. 이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뽀개기. 자, 우리 대표님들 지금 궁금하신 거 두 개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 없나요? 나 신청할 수 있어요? 요거 궁금하실 거고. 아니 그럼 내가 신청은 하긴 할 건데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나는 어떤 상품을 신청하는 게 맞아요? 요 두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맞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표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자금이시죠. 그 자금 꼭 신청하세요. 가장 좋은 자금 중에서 하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 영상 보시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고가 지금 나와 있고요. 오늘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공고가 떴습니다. 12월 26일 날 떴고요. 볼게요. 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이게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은행에서는 담보 없으면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거 말고 담보가 없더라도 정부가 대출을 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신청은 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띡띡띡띡 신청하면 돼요. 어디서 신청하는데 www.kosmes.or.kr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신청 어떻게 한다? 신청 여기 온라인 사업 신청 누르셔서 들어가셔서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누르시면 된다. 너무 쉽죠? 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언제? 서울 및 지방 소재는 1월 2일이랑 1월 3일 오후 5시까지 이거 시간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요때 신청하는 거고 경기도랑 인천은 언제? 1월 6일부터 7일까지 신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지금 궁금하신 거 두 개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 없나요? 지금 내 환경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누가 신청을 못하는지 요거 궁금하실 거고 맞죠?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럼 내가 신청은 하긴 할 건데 상품이 되게 많다면서요. 상품이 여러 가지라면서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나는 그러면 어떤 상품을 신청하는 게 맞아요? 요 두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맞죠? 맞죠? 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세금 체납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어요? 궁금하시잖아요. 나 매출 떨어졌는데 신청할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우리 회사는 지금 사업자 등록증 없는데 신청할 수 있어요?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회사 매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매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죠? 어떤 게 좋은 자금이에요? 내 환경에서는 어떤 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궁금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 신청할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두 번째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자금을 신청하면 될지. 상품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거 많은 거 있고 어떻게 고를 거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 많은 상품 중에서 어떻게 고를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대표님들은 나머지는 그냥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떤 기업들 신청하면 안 되는데 융자 제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신청하지 마세요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에요? 자본 총계가 200억 넘는 좋은 기업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내 돈 200억 있는 기업들 신청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산 총계. 우리 회사의 모든 대출이랑 우리 자산이랑 다 포함해가지고 700억 넘는 좋은 기업들은 신청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자산 700억 넘는 사람들은 신청하지 말래요. 됐죠? 좋은 기업들 신청하지 말래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원래 신청하면 안 되는데 소재 부품 소부장 강소기업 100이라고 해서 이거 인증받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스타트업 100이라고 해서 요거 인증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기업들 이건 본인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예외적으로 좋은 기업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좋은 기업들 원래 안 되는데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소부장 100, 스타트업 100 요거이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휴업을 했어, 폐업을 했어 이런 기업들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휴업한 기업들, 폐업한 기업들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많이 물어보시죠. 요거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은 신청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정부에서 세금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세금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건데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정부에서 세금도 안 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낸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금 안 낸 사람들 중에서 자, 세금을 안 냈다는 의미는 뭐예요? 세금이 100% 다 안 거쳐진 거죠. 이런 기업들은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는데
유일하게 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같은 직접 자금은 세금을 분납을 하면 그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월 달에 부가세가 좀 미납될 것 같아. 부가세 내야 되는데 부가세 낼 돈이 없어. 그러면 세무서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 이 부가세를 100% 다 내는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번에 일부 내고 나머지는 천천히 낼게요 라는 거를 분납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세분 체납이 아니고 이게 유예를 시키는 거예요. 분납으로. 그럼 그런 분들은 신청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세금이 만약에 체납이 될 것 같은 분들은 분납 요청을 해서 체납은 아니게 만들어야 된다. 체납은 안 된다. 체납은 아니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은행에 연체 있으신 분들 안 된대요. 은행에 연체 있으신 분들 안 된대요. 안타깝지만 연체 있으면 안 된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은행에 지금 연체가 잡혔는데 중증금 자금 신청 못 하나요? 못 해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디 있어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늦은 거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은행에서 기다리다가 대표님 체납 신고합니다. 연체 신고합니다. 전산에 딱 등록을 해서 여기 등록이 돼 있으면 대표님한테도 문자 다 날라오고 우편 날라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 있으신 분들, 현재 연체 있으신 분들은 안 돼요. 여력이 되시면 갚고 들어가야 됩니다. 갚고 들어가야 돼요. 네. 연체가 있으면 안 된다. 또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법인에는 연체가 없는데 나 개인한테 연체가 있어요. 안 돼요. 우리 법인한테는 세금 체납이 없는데 저 개인한테는 세금 체납이 있어요? 안 돼요. 대표이사와 회사를 같이 봅니다. 대표이사와 회사를 이 법인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둘 다 세금 체납, 연체 없어야 된다. 연체 신고돼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책자금 들어갈 때는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안 되는 기업들 어떤 거 있는데요. 도박, 사치, 향락 이쪽 관련된 업종은 신청 안 된다. 또 누가 안 돼요? 법무사, 세무사, 의사 안 됩니다. 법무사, 세무사, 의사 안 돼요. 의사가 됐었던 적도 있었어요. 언제? 의사가 됐었던 때는 코로나 때는 의사들도 대출됐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의사들도 중진공 대출이 돼가지고 그때 의사분들 도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의사 안 돼요. 법무사, 세무사, 의사 안 된다고 했고요. 금융 및 보험업 안 된다고 하니까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 의견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소상공인 안 돼요. 소상공인 안 됩니다. 뭐예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잖아요.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라. 중소기업 아닌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 중소기업 아닌 사람들은 제가 또 다른 영상 찍을 거예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가라. 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이거 신청하고 중소기업 아닌 사람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신청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신청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건설업, 운송업 하시는 분들 있죠. 건설업, 운송업은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신청 안 됩니다. 내가 건설업 하고 있는데 직원이 6명이야. 안 돼요. 이런 분들 안 돼요. 내가 운수업 하고 있는데 직원이 7명이야. 안 돼요. 이 직원의 개념은 언제다? 작년 1년 동안 평균 인원수예요. 평균 인원수. 내가 지금 계속 없다가 이번에 10명 뽑았어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인원수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직원이 10명이 안 되면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 아니니까 이거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됐죠? 그 다음에 건설업, 운수업 이런 업종 말고 그 밖에 업종은 5명 이상이어야 된다. 5명 안 되면 신청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인데, 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기에요. 이 사람들은 직원이 5명 안 돼도 신청할 수 있대요. 직원이 5명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대요. 이게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직원 수인데 직원 수를 양해해 주는 게 요 기준이다. 자, 그러면 나는 소상공인인 것 같은데 나도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궁금하시죠? 이런 분들은 신청할 수 있대요. 어떤 사람들? 제조업은 여기 제조업은 직원이 1명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직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조업은. 왜?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좋아하니까. 원래는 무조건 직원 5명 이상인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적용 예외라고 돼 있잖아요. 제조업은 신청할 수 있다. 제조업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제조업은 직원 없어도 신청 가능해요. 자, 제조업 말고는 신청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직원이 1명도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D 머신, 미세 가공, 첨단 소재, 뭐 고부가 표면 처리 기술, 로봇 만드는 회사, 항공기 만드는 회사, 드론 만드는 회사, 이렇게 첨단 철도 시스템
딱 봐도 뭔가 좀 고급지죠. 네, 딱 봐도 고급진 요런 기업들, 조선해양 뭐 이런 사람들, 자율운행 선박,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딱 봐도 고급진 것들, 초전도체, 복합재료 다 보이시죠? 여기 제가 천천히 연결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대요. 직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네, 전자 소재, 스마트 조명 뭐 이런 것들. 딱 봐도 뭔가 좀 첨단스러운 거, 에너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거 비슷하게 한다라고 하면 우겨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어도 그냥 우기세요. 네, 풍력 관련된 뭐라도 하면 저희 풍력발전이랑 연계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라고 해가지고 우겨서 신청하시면 된다. 우겨서라도. 태양광 발전, 저희 회사가 태양광 발전이랑 연계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 업종은 태양광입니다. 신청하세요. 저희가 2차 전지 만드는 회사예요. 라고 우기시라고. 관련 있는 걸로. 그러면 직원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 스마트 환경 농축산물 뭐 이런 거. 네. 대기환경 관리, 네, 환경 관련된 거, 자원순환 이런 거. 저희가 폐플라스틱 그냥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 안 되면. 그렇게 신청하시면 된다. 바이오S 이런 분들 천천히 보이시죠? 이런 분들은 직원 없어도 신청 가능하니까 이런 분들은 도전해 보셔라. 그리고 우기셔라. 최대한 우기셔라. 메타버스. 저희가 메타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우기셔라.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 네,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분들도 직원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네. 여기 재밌는 거 여기네요. 웹툰이랑 웹소설 만드는 회사도 된대요. 웹툰 만드는 회사들. 네. K-팝 관련된 회사도 된다더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도 직원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보시면 앞에 거랑 다 겹치긴 하는데 뭐 로봇, 빅데이터, 양자 기술 굉장히 좀 누가 봐도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기업들 얘네들은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직원이 나는 5명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면 괜찮아요. 제조업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첨단 산업과 관련돼 있는 산업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신청 가능하니까 네, 직원 없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직원 없더라도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직원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어떤 기업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네, 이런 기업들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직원 수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냐 소상공인이냐를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다? 5명 이상이면 중소기업이니까 신청해. 5명 안 되면 신청하지 마. 이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그 중에서 5명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제조업, 첨단 산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직원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 사회적 기업. 이런 분들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좀 희망이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수출 있는 기업들. 내가 해외로 수출한 게 있어. 1불이라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직원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가 직원이 없어도 수출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돈 1불이라도 수출한 게 있어. 그럼 그런 분들도 직원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업종별로 부채 비율이라는 걸 봐요.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냥 350% 기억하세요. 350%, 500%. 네, 내 부채 비율이 350%나 500%를 넘어가면 신청이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7년 미만 기업은 부채 비율 안 본대요. 그러니까 내가 저희 대출 되게 많아요. 큰일 났어요. 대출 많기 때문에 신청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7년 미만 기업은 부채 많아도 신청할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신청하셔라. 7년 미만 기업은 대출 많아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7년 미만 기업이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7년 이상 된 기업이야. 7년 넘었어. 그러면 신청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럴 때는 연구개발비가 우리 매출액의 1.5% 이상이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다니까 하니까 이거는 또 연구개발비 가지고 조절 한번 해보셔라 입니다. 요런 기업들도 신청하지 말래요. 2년 연속으로 자본 전액 잠식,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자본금 1억 가지고 사업했는데 1억 다 날리고 지금 마이너스 얼마야? 자본금 다 썼어요. 이런 기업들은 신청이 아쉽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뭐야? 이자 보상 배율. 내가 대출이 있는데 대출 이자를 내고서라도 내가 돈이 남아 안 남아? 이게 이자 보상 배율이거든요. 근데 내가 대출 이자 내고 났더니 안 남아. 마이너스야. 이거를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회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대출 이자 냈더니 돈이 안 남아. 이런 기업들도 신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다시 신청하는 거지. 다 신청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일단 다 신청하셔라. 입니다. 자, 또 하나 나옵니다. 또 하나. 어떤 정책 자금에도 다 비슷해요. 한 번 신청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은 신청을 못 해요. 근데 1월 달에 신청했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럼 6월까지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7월이나 돼서 그때 나 혹시 한 번만 더 봐줄 수 있어? 라고 들이밀 수 있는 거지. 떨어진 지 6개월이 안 지났으면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6개월은 신청 못 한다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이 12월 31일이거든요. 12월 31일 날 신청을 했다가도 12월 31일 날 대출을 신청을 했다가도 떨어졌어. 그런데 2024년도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2025년도가 됐어. 이분들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다? 신청 연도가 달라지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뭔 짓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2025년도에는 다시 리셋되니까 2025년도 1월부터는 그냥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직 초반이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신청할 수 있다. 다 신청할 수 있다. 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신청하셔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한번 떨어졌더라도 두 번째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제도약 지원 자금이나 긴급경영 안전자금은 한번 떨어지더라도 다음 달에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제도약 지원금 들어갈 거예요. 긴급경영 안전자금 들어가 있고 이런 분들은 한번 다른 자금 신청에다가 떨어져 보세요. 그럼 다음 달에 또 신청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긴급경영 안전자금 신청하지 말고 제도약 자금 신청하지 말고 다른 자금 먼저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얘네들은 들어갈 수 있다. 이건 판단 잘해서 진행하셔야 되겠죠. 자, 얘네들은 신청할 수 있다. 됐죠? 무슨 얘기예요? 원래 정책자금 한번 신청에다 떨어지면 6개월 동안 못 들어가는데 원래 못 들어가는데 연도가 바뀌면 상관없으니까 2025년도 1월 1일 이때 이후로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다 신청하셔라. 허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긴급경영안전자금이랑 제도역 자금은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 또 신청하셔라. 입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번 이상 못 받게 돼 있어요. 딱 3번만 받을 수 있어요. 5년 이내. 그런데 내가 3번 이미 받았어. 나 3번 받았으니까 이제 난 중소기업진흥공단 못 받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3번 받으신 분들도 제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이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회사도 이미 3번 받았어요. 작년까지 해서 거기 3번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올해도 또 받고 싶어 하셔. 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가 워낙 싸니까 좋은 자금이니까 받고 싶어 하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대표님이 작년에 눈사태 났을 때 눈 왔을 때 저희 집에도 저희 집 마당에도 나무가 몇 개 있는데 나무가 지금 다 부러졌단 말이에요. 소나무가. 근데 우리 사장님이 그때 눈사태 났을 때 창고 천막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돼요?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상이 된 거죠.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상이 돼서 이번에 그 사장님은 이걸로 들어갑니다. 창고가 눈사태 나서 한번 무너져서. 네. 세 번 해도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도약 지원자금. 제도약 지원자금은 뭐예요? 재창업하신 분들, 옛날에 사업자 등록증 있었던 사람들, 그랬다가 한번 망했다가 다시 사업자 내신 분들, 요 분들이랑 그다음에 긴급경영안전자금. 뭔가 긴급한 일이 생긴 사람들은 3번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회 이상 받았어도 시설자금, 우리 공장 사는 거는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3번 받았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공장 사는 거, 기계 사는 건 진행할 수 있으니까 3번 받은 사람들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야, 얻는 기업이야, 이걸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뭐예요? 5명, 직원 5명 이상 돼요, 안 돼요? 이 5명 기준은 뭔데? 1년 평균 인력이에요. 1년 평균 인력. 1년 평균 인력이 1년 평균 동안 내가 5명 이상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5명 빡세잖아요. 5명 이상 직원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없는 사람이 많겠어요? 없는 사람이 더 많겠네. 그럼 5명 미만인데 나는 진짜 신청 안 되는 거야? 아니요. 5명 미만이더라도 제조업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수출 기업이야? 수출 실적이 1불이라도 있어? 이분들은 직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꼭 제조업이거나 수출 기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IT, 항공기, 드론 이런 좀 첨단 산업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것 같아. 그거랑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어. 그럼 우기시라고 했죠. 우겨서라도 그 첨단 산업과 연결이 좀 돼 있으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아니까 대표님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하시고 그래도 못하겠다. 내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어. 도움을 좀 받고 싶어. 이런 분들은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융자 제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건 뭐예요? 그래, 나는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야. 난 직원도 5명 이상이고, 아니 난 직원은 없더라도 내가 제조업이니까 난 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 나 어떤 자금 신청해야 돼? 궁금하시죠? 그거 알려드릴게요. 어떤 자금 신청해야 돼? 봅시다. 내가 운전자금 신청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다? 내가 7년 이상 기업이냐, 7년 미만 기업이냐라고 생각하셔서 7년 미만 기업은 대부분 요거예요. 창업 기반 자금. 네, 대부분 요 자금 신청해요. 뭐 10명이 8명은 다 이거 신청합니다. 7년 미만 기업은.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창업 기반 자금도 청년 창업 기반 자금 요거 1억 주는 거 요거 39세 미만 청년들은 요거 신청하시면 되세요. 내가 39세 미만이야. 39세 미만이고 내가 조금 뭐 매출 부분이 조금 열위해 좀 약해. 내가 판단해도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 분들은 그냥 요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창업 기반 자금. 그중에서 창업 기반 자금 중에서 1억 주는 거. 청년 창업 기반 자금. 요거 신청하시면 되고. 근데 요거 조금 짜증나요. PPT 발표도 해야 되고. 내가 7년 미만 기업인데 그래도 내가 매출도 좀 괜찮고 내가 어떤 ISO 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이나 이렇게 뭐 다다다닥 좀 잘 회사를 이쁘게 세팅을 해놨어. 이런 분들은 일반 창업 기업 자금을 신청하시면 된다. 인데 제가 만약에 제조업이라고 하면 저는 청년 창업 기반 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왜? 제조업인 청년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은 맥스 2억까지 주거든요. 2억. 그 뒷부분에 여기 있죠, 여기. 자, 청년 창업 기반 자금은 여기 보시면 39세 이하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업력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 낸 지 아직 3년이 안 됐어. 정확하게 3년 정확하게 봅니다. 네? 정확하게 3년 미만인 기업들이면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야. 이런 분들은 어떤 거 신청한다? 요 기업당 최대 1억 원 주는 요 자금을 신청하시는데 제조업은 최대 2억까지 준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3년 미만 기업이면서 청년이야. 3년 미만 기업이면서 청년이야. 그리고 약간 내가 매출이 좀 후달려. 좀 흔한 얘기로 후달려 매출이 많지가 않아. 그러면 요거 신청하시면 된다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청년은 아니야. 아니면 내가 3년은 넘었어. 아니면 내가 매출이 그래도 좀 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인증도 좀 해놨어. 이런 분들은 뭐 신청한다? 요거 창업 기반 지원 자금 일반을 신청하시면 된다. 입니다. 자, 무슨 얘기다? 운전자금 신청할 건데 나 어떤 자금 신청하면 돼요? 내가 만 나이로 39세 미만이고 창업한 지 3년이 안 지났고 매출이 좀 열 위에 좀 후달려. 이러면 청년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을 신청하시고 내가 매출이 좀 잘 나오고 7년 미만이야. 이런 분들은 일반 창업 기반 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년 미만이면서 재창업 자금 뭐예요? 내가 예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한 번이라도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폐업을 했네. 폐업 사실 증명서라고 네이버 검색하면 다 뜰 수 있습니다. 네, 정부24에서 폐업 사실 증명은 다 띄어져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이거 신청하시면 돼요. 재창업 자금. 왜? 재창업 자금 작년보다 늘었다. 이 자금은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30% 줄었단 말이에요. 이 자금은 오히려 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금. 이거는 예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이 신청하는 자금. 어떤 게 더 수월해요? 특이한 게 좀 더 수월하잖아요. 사업자를 한번 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요걸로 하는 게 낫겠죠. 둘 중에 선택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7년 미만 기업이야. 7년 미만이야. 이 사람들이 신청할 거야. 그러면 한 번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던 사람들은 요거 신청하시고 내가 사업자 등록증 있었던 적이 없네요. 이번에 창업한 게 처음이네요. 라고 하면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을 신청하시고 요거 중에서도 내가 3년 미만이고 청년이야. 그러면 청년 창업 자금 신청하시고. 이거 생각하시면 쉽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혁신성장 지원 자금 요거 신청하는 거예요. 혁신성장 지원 자금. 요거 몇 개 없어요. 7년 이상 된 사람들은 가장 흔하게 신청하는 게 요겁니다. 가장 흔하게 신청하는 게 혁신성장 지원 자금. 근데 이거 늘었다 줄었다 돈이 줄었다 줄긴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내가 7년 이상 된 기업이야. 오래된 기업이야. 언제 이후에요? 7년이면 2018년도 이전에 설립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7년 이상 됐어. 이런 분들은 요 자금을
가장 흔하게 신청하시는 거니까 요거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원래 혁신성장자금은 여기 보시면 혁신성장자금은 7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주는데 어떤 거 위주로 준다? 시설자금 신청 같이 하는 사람들, 내가 공장 사는 사람들 아니면 기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운전자금 줄게요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장을 사든지 기계를 사든지 이게 아니신 분들은 신청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붙었죠. 단 2025년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상반기 안에 무조건 신청하셔야 돼. 이거 내가 회사가 7년이 넘었어. 상반기 안에 이거 무조건 신청하셔야 돼. 운전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래는 공장 사거나 기계 살 때만 준다니까요. 공장 사거나 기계 살 때만 운전자금 같이 줄게. 근데 기계 10억짜리 사니? 오케이. 그럼 내가 그거의 반 5억 한도 내에서 내가 운전자금도 같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20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냥 시설자금 없이도 운전자금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무조건 신청해야 됩니다. 자, 또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7년 이상 된 기업, 7년 미만인 기업 요걸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에요. 7년 이상 된 기업과 7년 미만인 기업 그냥 단순히 연도로만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가장 흔하게 신청하는 자금 이 두 개를 연도로만 딱 구분해가지고 신청하셔라가 첫 번째. 자, 이 밑에는 뭐다? 연도는 상관없는데 좀 뭔가 특이한 사람들만 들어와 이런 겁니다. 특이한 게 있는 건 뭐예요? 경쟁률도 떨어지겠죠. 받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해당이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흔한 거고 가장 흔한 거고 가장 흔하게 누구나 신청하는 거고 이거는 허들이 있는 거고 신청할 수 있는 허들이 있는 거고 그럼 어떤 게 더 만만해요? 허들이 좀 많이 있는 게 더 만만하죠. 허들이 많이 있는 게 왜? 이게 10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 10개의 기업 중에서 수출하는 기업이 뭐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만 들어오는 자금이에요 라고 하면 이 10개의 기업 중에 수출하는 사람들이 한 2개밖에 없어. 그럼 2명만 경쟁하는 거잖아요. 10명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특이한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먼저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신청할 게 도저히 없어 라고 하면 일반 자금 신청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기준인지 한번 봅시다. 특허 있는 사람, 3년 이내에 특허 있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특허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회사에 이노비즈 인증이 있어. 이런 사람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노비즈 인증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특허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력을 했답니다. 우리가 R&D를 했는데 연구개발을 했는데 성공 판정 받았어요. 이렇게 기술력이 무지무지하게 뛰어난 기업들 있죠. 기술력이 뛰어나면서 특허와 이노비즈가 있는 기업들은 이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이것도 신청할 수 있고 이것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저 같으면 요거 신청하는 거죠. 왜? 이거는 특허가 있고 이노비즈가 있는 기업들 몇 개 안 될 거예요. 10개 기업 중에서 이런 데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준다고 하는 거니까 요런 거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이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요걸로 신청하신다. 자, 또 내려가 볼게요. 제조 현장 스마트화. 우리 회사가 스마트 공장 도입을 했어. 이분들 우리 회사가 스마트 공장 도입을 했고 스마트 공장으로 판정을 받았어. 본인들이 아시죠? 스마트 공장 도전하셨던 분들, 아니 정부에서 스마트 공장 판정 받으신 분들, 지원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그냥 이거 신청하시면 돼요. 몇 개나 되겠냐고. 10개의 기업 중에서 스마트 공장 설립한 기업이 몇 개나 되겠냐고. 한두 개밖에 안 되겠죠. 경쟁률이 낮잖아요. 경쟁률 낮은 거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스마트 공장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자, 넷째로 유망 기업 뭐예요? 환경성. 우리 회사가 그린 녹색 인증 받았어. 우리 회사가 환경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우리 회사가 특이하게도 환경 관련된 개발을 하고 환경 관련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요 넷째로 신청하시면 돼요. 10개의 기업이 있으면 환경 관련된 게 몇 개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넷째로 유망 기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케일업 금융은 뭐냐면 스케일업 금융은 그냥 회사 큰 회사들이에요. 우리 회사가 완전히 커. 그냥 완전히 커. 진짜 우리 회사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고 돈도 진짜 그냥 뭐 몇 억 이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몇십억 정도 받는 건 너끈해. 매출도 엄청 많고 매출도 몇백억이고 회사가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케일업 금융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회사가 좋아야 되겠죠. 빡셉니다. 빡세요. 자, 여기 나오죠. 우리 회사가 수출이 있어. 수출 있는 거 되게 좋다고 했죠. 수출만 있으면 뭐가 돼요? 수출만 있으면 1불이라도 수출만 있으면 직원 수 상관없이 나는 노크라도 해볼 수 있어. 도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수출 있는 기업들은 그러면 수출 없는 기업들을 모두가 들어가는 것보다 모두가 공략하는 것보다 수출 있는 사람들만 따로 들어간 걸 들어가면 되겠죠. 그게 뭐다? 내수 기업 수출 기업화 자금. 요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수출이 있긴 있는데 10만 불이 안 돼. 한 1억 4천도 안 돼. 아니, 수출이 한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런 분들은 요거 신청하시는 거고. 우리 회사는 수출 1억 4천 이상 있습니다. 오호호 이런 분들은 수출기업 글로벌 자금 요거 신청하신대. 요거는 좀 안타까운 자금 중에서 하나죠. 우리 회사가 조금 안 좋아. 회사가 좀 안 좋아. 네. 이거 뭐 했어? 자연재해 났어. 저희 이번에 그 무안 쪽도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이런데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에 있는 회사들 아니면 아까 제 고객들 얘기했던 것처럼 폭설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 하우스가 무너졌어. 창고가 무너졌어. 이런 분들 뭔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신 분들 이시면서 매출이 한 20%씩 떨어지신 분들 10% 이상 떨어지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건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 사람들 우리 회사가 매출이 떨어진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이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자금들 7년 이상 됐어 미만 됐어 이걸로만 나눌게 누구나 들어와 뭐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우르르 몰려가겠죠. 몰려가면 어때요? 몰려가면 이 중에서 좋은 사람들 위주로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위주로.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 매출이 막 30% 다운되고 그랬어. 그럼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고 안 좋은 데가 들어갔어요.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경쟁이 안 되겠죠. 우리 회사는 매출이 30% 줄었고 다른 사람들은 매출이 막 30% 올랐고 누구 주겠어요? 정부에서는 좋은 사람들 주겠지.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자금 들어가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들은 긴급경을 안전자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 좀 상태 안 좋은데 매출 10% 이상 빠졌는데 우리 지난번에 좀 불났었잖아. 우리 회사에 눈세탄 했었잖아. 그래서 구청에서 와가지고 사진 찍어오고 다 했잖아. 우리 그런 기업들. 아니면 야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막 그런 얘기하고 FTA 뭐 승인하고 막 수입 들어오면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중국 수출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지금 환율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을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엄청 힘들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회사가 너무 휘청거리고 있어. 이런 분들 이렇게 좀 명확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 자, 명확한 사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환율 피해를 입었어. 우리 회사가 수입해서 파는 회사인데 수입하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회사가 휘청거려.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이랑 정부에서 FTA 체결한 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힘들어. 우리 회사에 불났어. 눈사태 났어. 그거 아니면 내 거래처들이 있는데 거래처가 망했어. 거래처가 망하면서 내가 매출도 뚝뚝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어. 그런 기업들 이렇게 명확한 사유가 있고 매출이 오히려 떨어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괜히 엄하게 잘 나가는 기업들 하는 거에 들이밀지 마시고 요거 긴급경영 안전자금 신청하셔라. 자, 이 뒤에 있는 것들 사업전환자금이랑 구조개선 전용자금, 매출채권 패터링자금, 동방선정 네트워크론 요거는 대표님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원체 작기 때문에 요거는 딱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으니까 요거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업 전환할 거야 라고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나 사업 전환하려니까 좀 평가 좀 해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회계사 사무실에서 대표님 회사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업종 변경하는 게 어때요? 뭐 이렇게 구조 개선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땅땅땅 도장 찍어준 기업들 은행에서 대표님 좀 안 되겠는데 땅땅땅 도장 찍어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자금 뭐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처금 팩토링이랑 동반선정 네트워크로는 아직 공고가 안 났어요. 공고 나오면 제가 그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자금 위주로 신청을 해야 돼까지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좋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 자금 신청할 수 있어 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내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자금 신청해라. 자, 기준이 뭐예요? 빡빡한 거 뭔가 조건이 좀 많이 있는 거 그거에 내가 해당이 되면 그거 먼저 신청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해주는데 고용 창출, 수출,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주겠다. 자, 여기서 근간이 나오는 거예요. 근간은 뭐다? 좋은 기업 위주로 해주겠다. 이게 기본인 거고 플러스해서 안 좋은 기업들도 도와줄게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책 자금이니까 안 좋은 기업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쓴다는 건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 잘 나가는 기업들, 더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해준다는 얘기인 거지 안 좋은 기업들을 꾸역꾸역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는 건데 대출도 해주고 이자도 지원해줄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정부가 좋아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은 엄청 잘해줄 거예요. 지난 1년간 10명 이상 추가로 고용한 사람들 2024년도에 직원을 10명 이상 고용했어. 나봉. 이 사람들은 들어가세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10명 이상 고용했어. 나봉.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되니까 이런 분들은
엄청 좋은 거예요. 급여를 뭐 1억씩 10명을 줘요? 아니어도 돼요. 2천만 원씩 10명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원 작년에 10명 이상 뽑았다.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분들은 고용 증가 엄청 좋은 겁니다. 엄청 많이 해줄 거예요. 자, 또 수출 증가. 1년 동안 2024년도에 내가 50만 불 얼마예요? 한 7억 정도 되겠죠. 지금은 수출을 한 7억 이상 했다. 7억 이상 했으면서 작년보다 수출액이 20% 이상 증가했어. 작년보다 내가 수출액이 20% 이상 증가했어.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맞추시라고. 여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숫자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힌트를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설팅하는 것도 다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이거를 저희가 숫자상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걸 맞추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직원 고용을 했는데 9명만 고용했대. 대표님 한 명 더 뽑읍시다. 10명 맞춥시다. 이런 거예요. 맞추면 되지 뭐. 10명까지 맞추면 더 좋아한다면서요. 우리 작년에 수출이 저희가 49만 불 했어요. 대표님 50만 불 맞춥시다. 전년 대비 내가 수출액이 증가가 20% 아니고 18% 증가했어요. 대표님 2%더 올립시다. 왜? 맞추라고 하니까 이렇게 숫자를 다 줬잖아요. 예?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여기 정확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따다닥 맞춥시다. 이런 거를 다 코칭하면서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우리 회사의 기준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네.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죠. 어떤 회사들 좋아한다고? 이런 애들 좋아한다고. 어떻게? 1년간 10명 이상 고용한 회사들. 수출 7억 이상 했고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회사들. 또 어떤 회사들 좋아한다고? 3년 동안 매출액이 20%씩 빵빵빵 올라가는 회사들 좋아한다고. 저희가 지금 자문해주고 있는 기업도 요걸로 저희가 한번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와, 근데 이 기업이 저희가 작년부터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이걸로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2022년에서 2023년도 넘어갈 때 그때 이 20%가 한 번 이게 20%가 안 돼요. 딱 그 19.8%인가 이 정도가 나왔어. 얼마나 아쉬워요. 우리는 이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기준이 딱 허들이 걸려버리면 매출 조금이라도 맞추자고 코칭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거 조금이 모자란 거예요. 저희가 작년부터가 아니고 재작년부터 컨설팅을 했으면 이거 따다닥 맞춰서 20%딱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 정말 좋은 기업의 조건에 다 맞췄을 텐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대표님들도 이런 데서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고용 많이 한 회사, 수출한 회사, 매출 증가한 회사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맞추자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은 굉장히 좋은 자금이고요. 이 자금은 저희가 자문해드리고 관리하는 회사들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 그걸 들어감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정책자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정책자금을 활용하기에 우리 회사의 컨디션이 어떤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계신 대표님들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잘 복귀하시면 컨설팅 안 받고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진행하는데 굳이 컨설팅 받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십시오. 스스로 할 수 있게 다 알려드린 거예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컨설턴트들 다 모여가지고 이 공문 하나씩 다 분석해가면서 이번에 정부의 기조는 어떻다. 여기 단어 하나의 문구와 이 류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대응해야 돼. 자, 올해 이자금은 늘어났고 이자금은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돼. 이런 거 다 같이 브레인스토밍하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하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왔던 엑기스들을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린 거니까 대표님들 스스로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자금도 뭐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항상 뭐예요? 당장 다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근본이 뭐다? 근본은 우리 회사 재무제표 이쁘게 잘 만들어 놓는 것과 우리 회사를 평소에 이쁘게 잘 관리하고 가꿔 놓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능 보기 전에 평소에 공부를 해놔야지 수능을 볼 수 있지. 당장 수능 볼 때 그 전략만 간단하게 세워가지고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회사를 좀 관리하면서 회사를 좀 잘 성장시키면서 이 성장한 회사 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공장도 사고 창고도 사고 사옥 빌딩도 사고 하면서 내가 회사를 잘 갖고 나가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 상담 신청하세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꾸준한 자문과 꾸준한 관리를 추구하는 회사예요. 어떤 스팟으로 저희가 이거 해드릴게요.
돈 주세요 뭐 이런 거보다는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진짜 이 회사를 쭉 성장시키는 거에 관심이 많은 회사라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컨설팅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오늘 정리했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어떤 자금이다? 가장 처음 나오는 자금이고요. 굉장히 좋은 자금이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궁금하신 부분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언제나 우리 대표님들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죠? 2025년도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한 해입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내수 경기, 실물 경기는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중소기업에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잘 한번 버텨보시자고요, 우리 사장님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늘었어, 줄었어? 이 내용을 봅니다. 왜? 이게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돈이 방향성이에요. 돈이 있는 곳에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저희가 이걸 먼저 조사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혁신창업 사업화가 뭐냐면 창업기업 위주로 해줄게. 대부분의 기업은 다 이거 신청하세요. 이거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금액이 얼마다? 금액이 1조 7,884억. 근데 이게 어떻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초 기준으로는 2천억을 빼버렸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6,774억을 뺐어요. 지금 올해 지급하는 게 1조 7천억인데 이게 와 많이 주네 이게 아니고 30%가 이미 삭감이 된 금액이에요. 30%를 삭감했습니다. 얼마? 마이너스 6,774억. 한 7천억 정도를 깎아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다? 누구나 흔하게 주던 것들은 안 줄게요 라는 정부의 의지가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대표님들 100이면 100 다 이거 신청하신단 말이에요. 이 자금.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창업기업이거나 아니면 특허나 이노비즈 있는 회사들 신청할 수 있는 요 자금. 네, 다 요거 신청하시는데 이게 어떻다? 금액이 혁신적으로 줄어버렸다. 혁신창업 사업화가 혁신적으로 줄어버렸다. 얼마가 줄었다? 6,774억이 줄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 줄인 거예요. 엄청 줄였어요. 그러니까 예년처럼 일반적인 기업들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작아졌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준비는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뭐예요?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 또는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 수출을 조금이라도 1불 이상 수출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들 또는 10만 불 이상 수출 원활하게, 지금 10만 불이면 얼마죠? 1억 4천 5천 요 정도. 그래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금 올해가 5,800억이다. 근데 이 5,800억이라는 숫자는 작년 대비 어떤데 작년에는 이게 4,600억이었어요. 올해 1,200억을 늘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 문제니 여러 가지 무슨 악재들 있고 트럼프 대통령 되고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도와줄게라고 해서 요 자금 늘려버린 거예요. 요 자금이. 그러니까 이런 게 포인트예요. 자금이 늘어났구나. 그 뭐예요? 그만큼 더 원활하게 지급을 하겠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요 자금은 지금 30%가 깎였고 이 자금은 지금 20%를 늘렸고 그러니까 이 자금이 더 좋은 자금인 거죠. 누구나 신청하는 요 자금보다는 수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이 신청하는 요 자금이 좋은 자금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데? 자, 요거 신성장 기반 자금. 신성장 기반 자금은 줄였습니다. 얼마를 줄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거의 2천억 가까이 줄였어요. 신성장 기반 자금은 어떤 기업들 받는 거다? 7년 이상 된 그래도 조금 작년 기업들, 창업 기업들 말고 좀 작년 기업들, 이런 기업들 주는 거예요. 공장 살 때, 스마트 공장 만들 때, 아니면 환경 설비 같은 거 드릴 때, 7년 이상 된 기업이 운전자금, 시설자금 필요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신성장 기반 자금인데 이것도 줄였습니다. 2천억 가까이. 자, 왜 줄였을까요? 네, 이 사람들 사람 많이 안 뽑잖아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이 안 뽑으니까 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히 빡빡해요. 자금이.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제도약 지원. 제도약 지원 뭐예요? 망했던 사람이 사업 다시 잘하고 있으면 주는 자금이죠. 이거는 늘렸어요.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얼마를 늘렸어요? 제도육 자금?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783억 늘렸습니다. 1,783억 늘렸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네. 늘어난 자금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늘어난 자금. 늘어난 자금은 정부에서 집행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도육 지원 자금이 늘었다. 왜 늘었을까? 네. 정부가 지금 의도적으로 한 3년 동안 좀 부실 증후가 있는 사람들 다 망하게 했거든요. 정부는 구조조정을 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의도적인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이미. 구조조정을 누가 했다? 정부가 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들은 다 탈탈탈탈 털려서 망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망한 사람들 그냥 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특히 지금 코로나 때 어려웠죠. 금리 올라오면서 되게 어려웠죠. 그러면서 정부는 탈탈탈탈 털어 딱 턴 걸로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망했던 사람들을 지금 다시 도와줄게라는 기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기조예요. 그래서 탈탈탈탈 털렸던 기업들 다시 사업자 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정부는 도와줄게라고 해서 이 자금도 지금 7,500억이 떠 있는데 이게 늘었다. 많이 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경영안전자금은 뭐예요? 긴급하게 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 긴급하게 어려워졌으니까 나 좀 도와줘라고 하는 자금이죠. 네, 최악의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이 자금인데 요거는 작년이랑 어떻다? 작년보다 150억 늘었는데 뭐 대동소이하죠. 뭐 2,500억 지원하는데 150억 는 게 뭐 의미가 없죠. 그 정도 늘어났다. 자,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 이거 작년에 새로 나왔죠. 자금 이거는 뭐 설명드리자면 새로 나온 거고 350억 정도 늘었다. 네, 신청해 주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정부는 그래서 뭐 좋아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사람 많이 뽑을 기업들 좋아합니다. 사람 많이 뽑을 기업들. 왜? 정부는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어서 정부가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건데 청년들이 좀 취업을 못하니까 정부는 고용하려고 하는 기업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정부는 지금 바닥 한번 치고 올라온 사람들 도와준다고 합니다. 바닥 한번 치고 올라온 사람들. 아니면 내가 사업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도와준다고 해요. 그게 반증하는 게 뭐예요? 수출 기업들 또는 매출이 20%씩 뛰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도와줄게. 자, 고용과 수출 그리고 매출 뛰는 거 얘기했어요. 자, 이 한 측면이 있어요. 이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측면이 뭐다? 지금 정부에서 자영업자들 다 망하게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그냥 다 버려둬요? 아니죠. 다 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업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정부의 기조는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 과정 중에서 중견기업은 조금 소외됐습니다. 중견기업이 소외되고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 완전 가난한 사람들과 사람 뽑을 만한 업체들. 딱 이 두 개의 기업을 도와준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걸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돈의 흐름에 따라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잘 해석하시면 내가 어떤 위주로 공략을 해서 어떤 자금을 신청할지가 나올 겁니다. 자, 신청 기간은 언제인데 신청 기간은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1월 2일이에요. 자, 내일 명절이죠. 내일 1월 1일이 쉬는 날입니다. 쉬고 나서 1월 2일 날 신청합니다. 1월 2일이 어디 신청하는 데예요? 서울이랑 지방권. 서울이랑 지방권이 언제 신청한다? 1월 2일, 3일 날 신청하는 거고. 그리고 경기도권. 왜? 경기도에 사업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경기도권을 언제 신청하는 거다? 화성, 김포 막 이런 경기도는 언제 신청한다? 1월 6일, 7일 신청하는 거예요. 서울권은 1월 2일, 3일, 지방도 1월 2일, 3일 신청하시는 거고 경기도권은 1월 6일, 7일 신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연달아서 2월, 3월, 4월 쭉 나올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 정부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기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내수 안 들어가고 연말이 연말 같지 않지 않아요? 네, 신년이 신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자금들을 100% 조기 집행하겠다. 내년 상반기 2025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돈 다 쏟아붓을게.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추경을 할지 안 할지 그때 선택할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돈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도 지원사업 6개 분야 공고를
연내 추진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모두 다 쓰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R&D, 제조혁신 분야 얘네들 돈 다 쓰겠다.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에. 무슨 얘기다? 내년 상반기에 이런 자금들 신청하는 것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소진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상반기에 더 소진한다고. 그리고 담당자들은 어떻겠어요? 아이씨 이거 와, 야, 이 돈을 1년 동안 쓰는 게 아니고 지금 6개월 안에 다 쓰라고? 와, 그럼 내가 상담을 몇 개 해야 되고 접수를 몇 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1월 달에 엄청 많이 신청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왜? 내 일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 빨리빨리 신청하는 기업들 위주로 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돈을 다 쓰려고 한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다 쓰려고 하는 건데 언제 신청해야 돼요? 빨리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신청한 기업들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래 내가 한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200억을 밀어넣으면서 야, 너 이거 하루 만에 다 써? 그럼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 어때요? 크게 나가는 거 먼저 빨리빨리 쓰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100억 쓰는 담당자야. 근데 200억 주고 200억을 한꺼번에 쓰래.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일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크게 그냥 너 괜찮은 것 같은데? 니네 회사 되게 좋네. 야 30억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일 편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얘기할 때는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나아요.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늑장 부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올해까지 내가 준비를 좀 했었던 기업들은 지금 호기인 거예요. 수출도 좀 해놓고 고용도 좀 해놓고 ISO 인증도 받고 벤처 인증도 받고 이런 걸 준비하셨던 분들은 지금 딱 준비했다가 1월 달에 조기에 자금 신청할 때 따다닥 신청하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은데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겠죠. 결국은 사람이 평가하지 않아요. 요즘에 AI가 다 걸러냅니다.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해서 정책 우선도 평가 그래가지고 지원해 줄 거를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고 좋은 기업이군 나쁜 기업이군 이렇게 안 하고 AI가 알아서 두두둑 해서 이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얘네들만 대상으로 검토하세요라고 하면 이 결과 가지고 이제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일단 AI에 먼저 통과해야 돼. 이제 사람이 하지 않아요. 참 슬픈 현실이네요. 네. 그 부분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가야 되겠죠. 네. 벤처 인증, ISO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이런 거 저희 회사가 다 하는 일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한테 상담 신청 남기셔서 나 벤처 인증 해주세요, 연구소 해주세요, ISO 해주세요, 메인비즈 해주세요, 이런 거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해드려요. 네, 저희는 그런 거 하는 회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네,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정부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1월 달에 신청하셔라. 빨리빨리 신청하시는 게 맞다. 인 거고요. 우리 대표님들 궁금해하는 거 얼마까지 주는 건데 한 기업당 60억까지 준대요. 60억까지 주는데 좋은 기업들은 더 주겠대요. 좋은 기업들은 더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리는 얼마인데 금리 지금 2.9% 정도 합니다. 금리 지금 2.9% 정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금리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래서 와요. 금리가 너무 싸.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2.5% 받습니다. 금리 고정금리 2.5%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2.5% 금리 대단하죠. 나도 받고 싶네. 2.5% 금리. 저희 회사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도 공장 사는 게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자 좀 줄이려고 2차 보전이라는 걸 받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것처럼 내가 금리를 한도는 60억까지 된다고 하는데 좋은 기업은 더 줄게. 그 금리는 2.9% 기준으로 해서 좋은 어떤 특정한 요건이 2.9% 기준으로 해서 청년이거나 하시는 특별한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2.5% 정도의 금리가 나간다. 금리가 굉장히 좋다. 신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